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계약직 안내원이 회장님 앞에서 팀장에게 한 말. 이 영상을 보는 당신, 지금 누군가를 무시한 적 있나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낡은 점퍼, 젖은 운동화, 구겨진 서류 봉투, 로비에 들어온 그 노인을 사람들은 아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그리고 저를 3일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계약갱신을 한 달 앞두고 팀장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도 중요하지만 이분도 지금 눈앞에 계신 손님이에요. 그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우입니다. 그 일이 있던 당시 29이었어요. 서울 서초동 대형 법무법인 계약직 안내원이었습니다. 계약직, 6개월마다 계약갱신. 화려하지 않죠. 저도 알았습니다. 명절마다 고향에 가면 친척 어른들이 늘 물었어요. 지우는 요즘 뭐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직 안내원이요. 그 말을 하고 나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화제가 바뀌었고 더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대기업 정규직이 됐고 누구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있었어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내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와 함께 살았습니다. 팀장 눈치를 봐야 했고 웃기 싫은 날도 웃어야 했고 지치는 날도 지친 티를 내면 안 됐어요. 그게 그 시절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로비는 부산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직원들, 서류 가방을 든 위례인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기. 그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낡은 점퍼였습니다. 한때는 짙은 감색이었겠지만 이제는 여기저기 바래고 해진 점퍼, 회색 면바지, 축축하게 젖은 흰 운동화. 노인 한 분이 로비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그 자리에서 멈춰 숨을 고르셨어요. 그때 주변 반응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힐끗 보고 시선을 걷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비켜섰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데스크에서 일어섰습니다. 딱히 대단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숨이 차 보이셨고 젖은 신발이 불편해 보이셨고 처음 오신 것 같아 어리둥절해 보이셨을 뿐입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묘했어요. 경계하는 것도 아니고 반가워하는 것도 아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걸 갑자기 본 것 같은 눈빛.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의자로 안내했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봉투가 무릎 아래로 툭 떨어지길래 쪼그려 앉아서 집어드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 11시 예약 손님들 몰리는데 거기서 뭐해요? 로비 관리팀장이었습니다. 이분 숨이 차 보여서요. 잠깐만요. 팀장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경비팀 부르세요. 그 순간 어르신 표정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표정을 기억합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표정. 저는 팀장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방문증 발급 화면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셨어요. 제 옆자리 직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르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그 직원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바빴고 피곤했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귀찮았던 거겠죠.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어르신 표정을 봤습니다. 조용히 작아지시는 표정. 어디서 많이 본 표정이다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 외할머니가 그런 표정을 자주 하셨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 간호사한테 같은 질문을 2번 했을 때 저는 메모지에 크게 또박또박 썼습니다. 1. 신분증 화면에 올리기. 2. 방문부서 번호 누르기. 3. 출력된 출입증 받기.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썼어요. 헷갈리면 이 종이 보세요. 어르신은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가 또 와도 됩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이 편하셔야죠.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3번째 날, 이날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날은 법무법인 전체가 팽팽했어요. 아주 큰 VIP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약갱신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저에게
오늘 하루는 아무 실수 없이 버텨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자동문이 열리고 낡은 점퍼를 입으신 어르신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팀장이 빠르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안 됩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어르신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쥐고 멍하게 서 계셨습니다. 저는 데스크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분명했어요. 앉아있어. 계약갱신 생각해. 저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조금 어지럽소.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 VIP 응대 준비해야 한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손님도 중요하지만 이분도 지금 눈앞에 계신 손님이에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계약직이 원칙을 가르치네? 계약직. 그 두 글자는 그 공간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겨냥하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약간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 먼저 챙기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는 어르신 손을 잡고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VIP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VIP 미팅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아까 그 노인 챙기느라 집중 못한 거 아닌가요? VIP 서류 실수의 책임을 저한테 돌리는 거였습니다. 사과하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면 끝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열렸습니다. 제가 한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임기표를 꺼냈습니다. 시간 기록이 있었어요. 그 서류가 전달된 시간에 저는 다른 업무 처리 중이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그분인 줄 몰랐어요. 자세가 달랐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무게를 가진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수행비서 2명이 양쪽에서 한 발짝 뒤를 따랐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굳었습니다. 팀장이 제일 먼저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더라 하고 머릿속을 뒤지는데 그분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방금 말 다시 해보세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눌렀습니다. 팀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는 회장님. 그제야 저는 그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눈이었어요. 3일 동안 보던 그 눈. 낡은 점퍼 안에서 저를 보던 그 눈.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던 그 눈. 이정호 회장. 이 법무법인의 공동 설립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지우 씨는 내게 단 한 번도 무례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비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이 건물에서 가장 품위 있게 나를 대한 사람이었어요. 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낡은 점퍼를 입고 이 로비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봤습니다. 누군가는 피해갔고 누군가는 경비팀에 넘기라고 했고 누군가는 오늘 오면 안 된다고 막아섰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손님으로 봤어요. 아니, 손님보다 먼저 사람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울고 싶은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닌데 뭔가가 목 안에서 꽉 차오르는 느낌.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조직은 오래 못 갑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가르는 조직은 더더욱 오래 못 가고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나도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계약갱신 걱정을 하며 보낸 6개월이 스쳐 지나갔고 웃기 싫은 날도 억지로 웃어야 했던 수백 번의 아침이 스쳐 지나갔고 별걸 다 해준다는 말에 귀를 막으면서도 마음이 쓰렸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저를 시험하셨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보다 배경을 먼저 봤어요. 직함이 없고 배경이 없고 계약직이라는 그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내가 틀렸는지 아들이 맞는지. 그때 도현 변호사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지우씨. 배신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 배신감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온 건 회장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3번 봤습니다. 서류를 주워 담을 때, 메모지를 써줄 때, 그리고 오늘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습니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도, 실수한 사람 앞에서도, 압박받는 순간에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큰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작 사람의 크기가 뭔지를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러웠어요. 오래 묵은 서러움이 그 말 한마디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킨 겁니다. 며칠이 지나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작은 회의실, 차 한 잔을 직접 따라 제 앞에 놓으셨어요. 내가 오래전에 놓친 게 있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도 지금의 당신 같았어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직함, 재산, 학벌, 인맥,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낡은 점퍼를 입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었던 시절을 완전히 잊고, 배경은 없을 수 있어도 품위는 없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누군가에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어디서도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말합니다. 운이 좋았네요. 맞아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이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제가 매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운이 저를 찾아올 수 있었다고. 저는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랬고, 그날도 그랬고, 어르신이 오지 않으셨더라도 그 다음 날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저이니까요. 배경이 없어도, 정규직이 아니어도,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내 자리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오늘 하루 누군가를 그냥 지나친 적 있나요? 직함이 없어서, 겉모습이 초라해서, 나와 상관없어 보여서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 작은 것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먼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당신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킨 겁니다. 이정호 회장,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비슷한 사연과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